항쟁이 기관차 10월호 역풍 중 정세. 프랑스 등 서방 국가의 위기, 재정 적자 국가 부채. 9월 두 차례 대규모 시위에 이어 10월 2일 프랑스 전역 200개 이상 도시 마을에서 정부의 긴축 정책을 반대하고 부자 증세를 촉구하는 시위가 전개됐다. 프랑스 노동 총연맹 CGT 추산 약 60만 명이 시위에 모였다. 프랑스 주요 노조는 사회복지 동결 긴축 조치 등을 포함한 바이루 전 총리의 예산안 초안 폐기를 촉구하며 전국 총파업을 벌였다. 노조는 이 조치가 저임금 중산층 근로자의 구매력을 더욱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프랑스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민들은 부유층 과세 강화와 다국적 기업 대상 세금 혜택 폐지 등으로 정부 곳간을 채우라고 항의했다. 고용불안 저임금 실태의 고발도 이어졌다. 파리에서는 2만 4천 명 이상이 광장을 행진했으며 에펠탑 등 주요 관광지가 일시 폐쇄됐다. 학교, 공장, 병원 상당수가 문을 닫았고 열차 운행은 일부 중단됐다. 프랑스 정부는 급증하는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를 줄이려면 긴축 정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7월 바이루는 재정 적자 438억 유로를 감축하겠다며 국방비를 제외한 사회복지 의료보장 등 정부 지출 전반을 동결하는 2026년 예산 지침을 발표했다. 수십 년간 고질적 재정 적자가 계속되면서 2000년대 초반 GDP 국내 총생산의 60% 수준이었던 프랑스 국가 부채는 현 114%로 2배 가까이 늘어나 2025년 1분기 기준 3조 3,454억 유로에 달한다. 야권은 정치 성향을 막론하고 부자 대기업 증세 없이 서민만 희생시키는 방안이라며 반대했다. 2월 긴축 예산안 통과에 협조했던 온건파들도 이번엔 공휴일 축소와 연금 동결이 대중의 노여움을 샀다고 판단하며 등을 돌렸다. 바이루가 하원 불신임을 받아 사퇴한 뒤에도 예산안을 수정하지 않던 후임 총리 르코르니 역시 10월 6일 사퇴했다. 2년 새 5번의 총리 사임이며 이들의 평균 임기는 6개월에 불과하다. 야권에서는 마크홍 대통령 탄핵도 거론됐다. 사실상 국가부도인 국제통화기금 구제 금융 가능성까지 나돌고 있다. 프랑스의 GDP 대비 국가부채는 유로존에서 세 번째로 높다. 정부 지출이 GDP의 57.2%에 달해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에서 최고 수준이다. 우크라이나전 이후 에너지 보조금 등 위기 대응 비용이 더해져서다. 유럽연합과 프랑스의 2029년까지 재정 적자를 GDP의 3%로 줄이라고 권고했고 총리들은 긴축 예산안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9월 유로존에서 두 번째 경제대국 프랑스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한때 재정 위기를 겪은 그리스, 스페인보다 높아진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올해 들어 세계 장기 금리 변동은 미를 거쳐 하반기 유럽으로 확산됐다. 나토 북대 서양 조약기구의 10년 내 GDP 5% 국방비 증액 합의가 결정적 계기다. 5% 요구 거부 시 나토 집단 방위 의무 제고라는 트럼프 미 대통령 압박에 전쟁 장기화, 마크홍 해구산 추진이 더해져 나온 합의다. 한 금융 전문가는 나토 회원국들에 대해 재량 지출의 절반 가까이가 국방비로 배정되면서 재정 적자가 심화하는 고리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유럽 각국은 세입 확대 없는 지출 증대를 택하면서 국채 발행이 급증했다. 특히 프랑스, 영국 등에서 금리 상승 압력을 높이며 시장 불안을 키웠다. 정치 불안 심화도 국채 금리 상승에 한몫했다. 2024년 나토 회원국 전체 방위비는 1조 5,060억 달러로 전 세계 군비의 55%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약 1,500억 달러를 지출한 러의 10배가 넘는다. 군비 증강의 파장은 당사자인 유럽미의 보건복지교육의 후퇴와 대외원 조급감에 의한 개발도상국 빈곤 악화, 군사부문 탄소 배출 급증 기후 재원 축소로 인한 기후 위기 악화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